안녕하세요. 책 읽기 전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년을 꽃중년처럼 보낼 수 있는 꿀팁, 허준할매 건강 솔루션, 지은이는 최정원, 발행은 행복에너지입니다. 이 책은 유튜브 허준할매 건강TV 채널에 허준할매 최정원 한의학 박사가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활 속 건강 이슈들을 정리하고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약재 사용법, 뜸법, 제압법 등을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한약은 어떤 약재가 몸 어느 부위에 좋다고 하는 단순하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사용하는 사람과 한약재 사이의 체질, 몸 상태에 따른 균형을 잘 인지하고 음양, 오행, 군신자사의 배합비를 정확히 맞춰 사용해야 부작용 없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남성, 여성, 중노년, 어린이,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4개의 분류를 통해 각각의 나이, 성별에 따라 자신에게 일어나기 쉬운 증상과 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약재를 찾기 쉽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생활 속 처방을 알려주고 있는 질병별 효능약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식품을 더욱 현명하고 건강에 좋은 방향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 되는 식품까지 동의보감에서 뽑은 한방약초의 올바른 정보와 사용법을 한 권의 책에 집약시켰고 동시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 백신으로서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한 건강 종합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노년을 꽃중년처럼 보낼 수 있는 꿀팁. 어르신들께 뒷방 늙은이란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늙은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이다. 나도 60이 훌쩍 넘고 보니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늙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추하지 않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중년은 몇 살부터고 노년은 몇 살부터일까? 실례로 우리나라 경로당은 65세 노인은 이용할 수 없고 75세가 넘어야 주전자 들고 물시중을 드는 막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한다. 2015년 유엔은 새로운 연령 분류 표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 분류 표준은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근거로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로 나눠 발표한 것이다. 1단계 미성년자 0에서 17세, 2단계 청년 18에서 65세, 3단계 중년 66에서 79세, 4단계 노년 80에서 99세, 5단계 장수노인 100세 이상. 좁은 문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앙드레지드가 말하길 늙기는 쉽지만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아름답게 늙기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 같다. 아래 말하는 몇 가지를 쉬운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꽃중년,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장을 재건시키자. 노년엔 신장을 제일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장은 생명력을 유지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제1기관이기 때문이다. 신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맹물은 마시지 말라. 두충, 대추, 검은콩, 구기자를 똑같은 비율로 다 섞어도 좋고 그중 한 가지 약재만 택해도 된다. 하루에 20g을 물 3리터 정도에 1시간 은근히 끓여서 물 대신 마시면 된다. 비, 위장을 재건시키자. 위장 건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식약동원이라고 먹는 게 바로 보약이요.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위장 건강엔 백출, 대추, 말린 양배추, 말린 생강을 똑같은 비율로 다 섞어도 좋고 한 가지 약재만 택해도 된다. 하루 20g 물 3리터 정도에 1시간 은근히 끓여서 물 대신 마시면 된다. 뼈와 근육을 튼튼히 세우자. 근육과 뼈 건강을 잘 관리해야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근감소증이 되면 신체 전반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뼈를 약화시킨다. 하루 5분씩 다리를 만져준다. 무릎의 학정, 내스란, 외스란혈 부위, 정강이의 족삼리혈 부위를, 장단지의 위중과 승산혈 부위, 발등의 태충혈 부위, 발바닥의 용천혈 부위를 각각 1분씩 지압봉으로 문질러 준다. 혈자리가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꾸준히 문지르는 것이 중요하다. 식탐을 줄이자. 현대의 질병은 대부분 못 먹어서 생긴 병보다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이 훨씬 많다. 나이 들수록 식탐이 생기는 것은 체력 보충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본능적 심리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고 자주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 약탐도 버리자. 나도 가끔 약국에 가는데 약국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노인들께서 약을 한 보따리씩 안고 나간다. 너무 안타까워 약 보따리를 뺏어버리고 싶을 정도다. 약 보따리가 아니라 저승사자 독보따리인 줄도 모르고 저리들 안고 가시는구나 싶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자꾸 약에 의존하게 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약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을 지나치게 약에 의존하고 맹신하고 있다. 당뇨와 고혈압은 반드시 잡자. 절대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루 1시간, 일주일에 3번 이상 빨리 걷기를 하자. 당뇨, 고혈압 잡는데 가장 쉽고 최고인 유산소 운동이다. 고기, 채소, 과일을 골고루 먹자. 노년에 지나친 채식 위주 식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식물성 단백질도 자주 먹고 불포화 지방이 없는 양질의 육류도 알맞게 먹어야 근육이 강화되어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빨리 풀어버리자. 인생이 고해라는데 살다 보면 누군들 스트레스가 없겠는가.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때그때 풀어버려야 한다. 물론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수두룩하다. 그럴 땐 고스톱도 치고 노래방도 가고 춤도 추러 가고 산에도 가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노인병의 원인이 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에서 30대 젊은 층에서도 노인성 질환인 대상포진, 통풍, 화병,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원인은 모두 만성 스트레스 때문이다. 화, 분노를 확 줄여보자.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께서는 돌아보면 60에서 80세가 제일 행복하고 생산적인 좋은 나이였다고 말하며 장수의 비결은 욕심을 버리고 화를 안 내는 것이다 라 한다. 무엇보다 화와 분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줄이자. 늙으면 입은 다물어야 하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다. 폐 건강을 위해서라도 말을 줄여야 한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폐와 방광 기능이 약해진다. 아주 재미있는 학설이 있다. 명리학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많은 사람 사주에는 거의 공망이 들었다고 한다. 빈 깡통이 요란스러운 이치다. 겨드랑 냄새, 아줌마 냄새, 할머니 냄새, 향기 솔솔. 이것을 마시면 몸 안으로부터 향기가 솔솔 나온다. 이것은 무엇일까? 여성들 중 겨드랑 냄새, 생리 냄새, 줌마 냄새, 할마 냄새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이 많다. 냄새 대신 몸 안에서 향기 솔솔 나오게 하는 천연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겨드랑 냄새, 생리 냄새, 노인 냄새 등은 모두 인체 내부로부터 나오는 냄새라서 향수, 방향제, 화장품을 써봐야 소용없다. 오히려 냄새가 짬뽕이 돼서 주위 사람들이 내색은 못하지만 더 싫어할 수도 있다. 자, 꽃보다 여자, 정말 큰돈 안 들이고 향기 나는 여자가 되어보자. 옛날 궁중 여성들이 사용하였던 옥향차와 옥향포를 알려드리겠다. 그런데 옥향차와 옥향포는 효과는 참 좋은데 부작용이 한 가지 있다. 남자들이 자꾸 따라다닌다는 거. 냄새의 원인, 겨드랑 냄새, 액취증, 암내. 겨드랑 냄새를 액취증 혹은 암내라고도 하며 남자보다 여자에게 주로 나타난다. 겨드랑이에 분포한 아포크린샘이라는 땀샘이 있다. 여기서 땀이 과다 분비되고 그람 양성세균이 번식하면 암모니아 같은 강한 냄새가 난다. 또는 땀이 피부 각질층을 약하게 만들면 세균에 감염되어 냄새가 나기도 한다. 냄새를 줄이려고 겨드랑 털 제거, 항생제 연고 사용, 보톡스 주사, 전기 제모술, 레이저 제모술 등을 받기도 한다. 수술 요법으로 피하 조직 삭제술, 피하 조직 흡입술 등으로 겨드랑이 모근과 아포크린샘을 완전히 제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을 함부로 잘라버리거나 재기능을 못하게 하면 반드시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 치유를 원칙으로 한다. 생리 냄새. 생리 냄새는 대부분의 경행기 여성들에게 고민이다. 생리혈은 자궁 내 일정 시간 동안 고여있던 피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 몸 안의 정상 상주균들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다. 또 생리 중에 호르몬 분비가 높아져 자궁 내막 세포들이 자극을 받아 분비물이 생리혈에 섞여 나오며 냄새를 만든다.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자궁 성근종이 있으면 생리 냄새가 심해진다. 유독 생리 냄새가 심해졌다 싶으면 자궁 성근종을 꼭 체크해봐야 한다. 아줌마 냄새, 할머니 냄새, 노령치, 가령치라고도 하며 여성에게 나는 냄새 중 가장 심각한 냄새이다. 어떤 조사에서 젊은이들에게 노인에게 가장 싫은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1위가 노인 냄새였다고 한다.
늙기도 서러운데 냄새까지 나실까. 아참, 나도 할매인데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서글퍼진다. 나이가 들면 노화성 호르몬 변화로 노네랄이라는 지방산이 냄새를 만든다. 노네랄은 유년기, 청년기에는 거의 나오지 않다가 40대 이후부터 체내에서 생성되기 시작해서 노인이 될수록 점점 많이 생성된다. 또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은 감소되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된다. 그러면 여자에게서 특유의 남자 냄새가 나게 된다. 거기에다 땀 냄새, 유실금, 변실금 등도 냄새를 보탠다. 또 한 가지 여성들은 알뜰하니까 집안에 오래된 물건, 가구, 옷가지들을 못 버린다. 특히 플라스틱이 오래되면 엄청 누린내가 난다고 한다. 이런 냄새들이 몸에 배는 것이다.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차와 팩. 청옥향차, 겨드랑 냄새. 정향 1g, 곽향 1g, 회향 1g, 녹차 1g을 혼합한다. 혼합한 약재에 물 1리터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20분간 끓인다. 1일 3에서 4회 물 대신 복용한다. 궁옥향차, 생리냄새. 정향 1g, 곽향 1g, 당귀 1g, 청궁 1g을 혼합한다. 혼합한 약재에 물 1리터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20분간 끓인다. 1일 3에서 4회 물 대신 복용한다. 후옥향차, 아줌마 냄새, 할머니 냄새. 정향 1g, 곽향 1g, 회향 1g, 맹문동 1g을 혼합한다. 혼합한 약재에 물 1리터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20분간 끓인다. 1일 3에서 4회 물 대신 복용한다. 옥향포, 정향 2g, 곽향 2g, 회향 2g을 혼합한다. 부직포, 거즈 등 향이 잘 배어나올 수 있는 천에 포장한다. 옷장, 베개, 침대 커버 및 생리대암 등에 넣어두고 1에서 2달에 한 번씩 갈아준다. 약재들이 모두 향을 내는 약재라서 20분 이상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간다. 물량은 늘리든 줄이든 개인 취향에 따라 조절한다. 자, 티백이나 포로 사용할 수 있는 티백은 다이소 등에서 판다. 탈모, 스톱, 모발, 쑥스, 흰머리, 안녕. 속설에 대머리가 정력이 세다. 키 큰 거지는 있어도 대머리 거지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남성 호르몬과 탈모는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 탈모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남성형 탈모증. 남성형 탈모증은 탈모 환자의 약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탈모 유형이다. 이 탈모증의 특징은 초기에는 앞 이마가 넓어 보이다가 점차 정수리 쪽으로 올라가며 M자나 U자 형태로 탈모가 진행된다. 또한 가르마를 중심으로 한쪽으로 C자를 그리며 머리가 빠지는 C형, 그리고 M+C 등의 결합형이 있다. 이 유형의 탈모증의 발생 시기는 20대, 30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스갯소리로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유형이다. 원인으로는 유전적, 남성 호르몬 변화, 하초냉증, 고환냉증, 노화, 스트레스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 위의 원인들로 인하여 남성 호르몬의 일부인 DHT 조절의 균형이 깨지면서 모발 성장 촉진 인자를 감소시킨다.
모낭에서 DHT가 작동하게 되면 모낭은 점점 위축되고 머리카락은 짧아져서 결국에는 모낭이 수축되고 퇴화하게 되어 탈모가 발생된다. 또한 탈모의 유전인자는 진가나 외가 어느 쪽에서도 유전이 가능하며 목에나 부개 쪽으로부터 하나의 탈모 유전인자만 받아도 대머리가 될 수 있다. 확산성 탈모증. 확산성 탈모는 모근이 약해지면서 모발이 서서히 가늘어지다가 정수리를 중심으로 옷자로 점차 탈모 부위가 확산되는 탈모증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확산성 탈모의 원인은 육체적 스트레스나 심리적 스트레스, 피로, 빈혈, 갑상선 질환, 약물 부작용, 호르몬 변화, 잘못된 식습관 및 무리한 다이어트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낭의 모발 생성과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다. 원형 탈모증. 원형 또는 타원형의 탈모반이 두 발이나 눈썹, 수염 등의 불특정 부위에서 동전 모양으로 탈모가 된다. 원인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가 면역 시스템 문제로 보고 있다. 머리카락을 생산해내는 부위인 모낭세포에 대한 자가 면역 반응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유전적 소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염증성 질환으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환자가 느끼는 자각 증상은 거의 없고 보통 직경 1에서 5cm 정도의 원형 탈모된 피부 병소가 발생한다. 탈모 부의 가장자리에서 빠지려 하는 머리카락은 잡아당길 경우 쉽게 뽑혀 나오며 가늘어져 있고 모낭이 보이지 않는다. 환자에 따라서는 탈모가 진행되어 머리카락 전체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하며 재발이 흔한 편이다. 여성형 탈모증. 주로 앞이마선은 보존되며 머리의 중간 부위가 탈모되지만 두피 전체에 골고루 탈모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주로 출산 후 갑작스러운 여성 호르몬 부족, 유산 제왕절개 수술, 난소 적출, 자궁근종, 자궁냉증, 자궁어혈 등이 원인이다. 여성 탈모는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와는 달리 일정한 형태가 없고 머리에 전반적으로 탈모가 일어난다.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고 앞면과 두피의 경계선이 유지되면서 두피 중앙의 굵은 머리가 점점 빠지는데 머리 중심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고른 탈모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마가 벗어지거나 완전한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탈모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거나 남성 호르몬 작용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는 탈모 외의 전신 탈모증, 남성화 및 다른 내분비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신체 내부기관 문제로 비장과 간담의 수별, 신장 기능 약화, 생식계 질환, 갑상선 질환, 소화계 질환, 만성 스트레스, 수면장애, 약물 과다 복용, 항암제, 관절염약, 통풍약, 고혈압, 스테로이드제 복용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탈모란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고 정상인도 하루 80개 이내로 빠진다. 하지만 하루 80가닥 이상 빠지고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탄력 없이 착 가라앉고 모발을 당기면 쉽게 빠지고 빠지는 양이 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면 탈모가 맞다. 한의학에서는 탈모 치료 및 예방으로 폐, 간, 신장 등의 기능 강화, 영양 공급, 두피 면역력 증가, 호르몬 분비 안정화로 모발 성장을 촉진시킨다. 석창포 하수오 약재별 효능. 인삼과 말린 생강껍질. 인삼과 말린 생강껍질은 장발자영산이라는 발모 처방에 들어가는 군약이다. 기혈을 보충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녹차와 석창포. 녹차의 카테인 성분이 DHT 생성 억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석창포의 베타아사론 성분이 모발을 굵고 탄력 있게 한다. 백화수호. 간장과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모발을 생성하고 검어지게 한다. 하수오라는 약제명의 기원이 머리카락을 검게 한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석창포 하수오 사용법. 석창포 하수오 차. 조각낸 인삼 5g, 말린 생강껍질 3g, 녹차 5g, 석창포 5g, 하수오 5g을 혼합한다. 혼합한 약재를 물 3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2시간 끓여 1리터 정도 되게 한다. 하루 동안 수시로 편하게 마시면 된다. 3개월 이상 장복해도 된다. 석창포 하수오 환. 조각낸 인삼 500g, 말린 생강껍질 300g, 녹차 500g, 석창포 500g, 하수오 500g을 혼합하여 곱게 가루낸다. 가루낸 약재에 찹쌀풀과 꿀을 적당히 넣어 먹기 좋게 환을 만든다. 위의 양은 2개월 정도 먹을 수 있다. 석창포 하수오 수. 조각낸 인삼 5g, 말린 생강껍질 3g, 녹차 5g, 석창포 5g, 하수오 5g을 혼합한다. 혼합한 약재를 물 3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2시간 끓인다. 석창포 하수오 수를 분무기에 넣어 수시로 두피에 뿌려 마사지한다. 말린 생강 껍질이 없으면 생강을 배로 사용한다. 모발 쑥쑥 엑기스를 먹고 발랐다고 일주일, 한 달 만에 쑥쑥 올라오지 않는다. 6개월 이상 꾸준히 먹고 발라줘야 어느 순간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인다. 이 기간 동안 효과가 빨리 없다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꽉 끼는 가발과 모자 등을 쓰게 되면 모낭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두피가 열받으니 효과가 더 더뎌진다. 중노년의 보약, 생강 효능 제대로 보기. 83세까지 장수한 영조대왕이 즐겨 드셨다고 하고 공자께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즐겨 드셨다는 생강. 생강은 중노년의 면역력 증강과 각종 질병 예방의 보약이다. 생강의 특성. 생강은 말리지 않은 상태가 생강이고 껍질째 편을 썰어 말리면 건강이 되고 껍질을 까서 편을 썰어 말리면 백강이 된다. 생강의 껍질은 맛이 쓰고 성질이 차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생강 껍질을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몸이 차고 허약한 사람들은 꼭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다. 껍질을 깐 생강은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하다.
오래된 만성병으로 몸이 허약해진 사람, 몸이 냉하고 찬 사람은 껍질을 제거해서 햇볕에 잘 말린 건강이나 백강을 먹는 것이 좋다. 생강을 말리게 되면 따뜻한 성질과 슈가올 성분이 10배 정도 높아진다. 한의학적으로 생강의 약성은 폐장과 비장에 주로 작용하여 온폐지암으로 폐장, 호흡기,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온중지구함으로 위를 따뜻하게 하여 소화기계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면 생강의 효능이 어떻게 중노년의 보약이라고 하는지 알아보겠다. 폐, 호흡기, 기관지, 건강 강화. 생강은 요즘같이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꼭 먹어야 한다. 생강에 알싸하고 매운맛을 내는 것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다. 이 생리활성 물질이 강한 황산화 기능을 해서 면역력 증강을 시킨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매운맛은 폐에 작용하고 땀을 내게 하며 체내 흡입된 바이러스가 배출되게 한다. 따라서 감기 예방, 특히 유행성 바이러스 예방, 가래, 숨가쁨, 기침 등을 치료한다. 효능을 보고 싶다면 하루 3잔 생강차를 마시면 좋다. 체온 조절 및 면역력 증가. 체온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약 50% 증강되고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약 30% 저하된다. 생강의 매운맛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체온을 높여 백혈구를 증가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킨다. 또 림프계와 장기의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시킨다. 위장 및 대장 기능 강화. 생강은 뭐니 해도 중노년 대표 질환인 위장 질환과 대장 질환의 최고다. 유액 분비 촉진, 위장 소화계 혈류 증강, 대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위장 냉증, 만성 소화불량, 오래된 신저, 만성 트림, 복부 팽만감, 입냄새, 잦은 설사, 송, 메스꺼림 등의 요약이다. 당뇨 예방 및 혈당 수치 낮춤. 생강의 주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산 대사를 조절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 관절 통증, 근육 통증 완화. 2010년 미국 통증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항염증 및 통증 완화 효능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관절 마디마디의 탑색을 제거하여 각종 관절 통증,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본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임. 중성지방, 체내 지질 성분, 활성산소 수치를 낮추기도 한다. 이렇게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니까 어디에 좋을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효능이 굿이다. 항암 효과.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체내 지질 저하, 종양 억제, DNA 손상 억제 효과, 항균 효과를 한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소는 생강의 식스진저롤이 대장암 치료 효과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혈액순환 효능. 생강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혈액은 마치 실력 좋은 댄서가 블루스를 추듯이 돌리고 잘 돌려서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잘 돌아야 혈관 질환이 없다. 말초 동맥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 만성 전신냉증, 만성 사지냉증, 수족냉증 등 이런 질병이 다 혈액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이다.
치매 예방, 뇌기능 강화. 뇌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만성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 혈관성 치매 예방, 뇌기능 개선, 기억력 개선 등에 탁월하다. 복용 방법. 말리지 않은 생강 복용법. 껍질을 까서 편이나 채로 만든 생강 1kg, 대추 1kg, 꿀이나 조청 1.5kg, 매실청 1kg, 감초 200g을 준비한다. 재료를 모두 섞어 끓기 시작하면 20분간 더 끓여 용기에 담아 실온에 숙성시킨다. 하루 3회 1회 20g을 물 200ml에 희석해 따뜻하게 복용한다. 생강은 갈아서 사용해도 된다. 말린 건강 백강 복용법. 생강은 껍질을 까서 편을 썰어 햇볕에 잘 말린다. 건강이나 백강 10g, 대추 5g, 감초 1g을 혼합한다. 약재를 물 2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 1시간 끓인다. 하루 수시로 물처럼 복용한다. 건강 백강고 복용법. 생강은 껍질을 까서 편을 썰어 햇볕에 잘 말린다. 건강이나 백강 1000g, 대추 500g, 감초 100g을 혼합하여 곱게 가루낸다. 가루낸 분말 1대 꿀이나 조청 2비율로 혼합한다. 1일 1회 따뜻한 물 300ml에 건강 백강고 8g을 희석해 마신다. 생강은 열성 식품이기 때문에 위상과다, 역류성 식도염, 잦은 속쓰림, 편도선염, 각종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공복 복용을 주의해야 한다. 생강의 진저롤은 열이 가해지면 유용 성분이 약 10배 정도 높아진다. 생강, 건강, 백강 모두 발산 성질이 있어 장기 복용하면 기가 흩어지므로 장기간 복용할 사람들은 꼭 감초를 섞어 먹기 바란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노년을 꽃중년처럼 보낼 수 있는 꿀팁. 어르신들께 뒷방 늙은이란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늙은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이다. 나도 60이 훌쩍 넘고 보니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늙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추하지 않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중년은 몇 살부터고 노년은 몇 살부터일까? 실례로 우리나라 경로당은 65세 노인은 이용할 수 없고 75세가 넘어야 주전자 들고 물시중을 드는 막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한다. 2015년 유엔은 새로운 연령 분류 표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 분류 표준은 세계 인류의 지질과 평균 수명을 근거로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로 나눠 발표한 것이다. 1단계 미성년자 0에서 17세, 2단계 청년 18에서 65세, 3단계 중년 66에서 79세, 4단계 노년 80에서 99세, 5단계 장수노인 100세 이상. 좁은 문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앙드레지드가 말하길 늙기는 쉽지만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아름답게 늙기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 같다. 아래 말하는 몇 가지를 쉬운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꽃중년,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장을 재건시키자. 노년엔 신장을 제일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장은 생명력을 유지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제1기관이기 때문이다. 신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맹물은 마시지 말라. 두충, 대추, 검은콩, 구기자를 똑같은 비율로 다 섞어도 좋고 그중 한 가지 약재만 택해도 된다. 하루에 20g을 물 3리터 정도에 1시간 은근히 끓여서 물 대신 마시면 된다. 위장을 재건시키자. 위장 건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식약동원이라고 먹는 게 바로 보약이요.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위장 건강엔 백줄, 대추, 말린 양배추, 말린 생강을 똑같은 비율로 다 섞어도 좋고 한 가지 약재만 택해도 된다. 하루 20g 물 3리터 정도에 1시간 은근히 끓여서 물 대신 마시면 된다. 뼈와 근육을 튼튼히 세우자. 근육과 뼈 건강을 잘 관리해야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근감소증이 되면 신체 전반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뼈를 약화시킨다. 하루 5분씩 다리를 만져준다. 무릎의 학정, 내스란, 외스란혈 부위, 정강이의 족삼리혈 부위를, 장단지의 위중과 승산혈 부위, 발등의 태충혈 부위, 발바닥의 용천혈 부위를 각각 1분씩 지압봉으로 문질러 준다. 혈자리가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꾸준히 문지르는 것이 중요하다. 식탐을 줄이자. 현대의 질병은 대부분 못 먹어서 생긴 병보다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이 훨씬 많다. 나이 들수록 식탐이 생기는 것은 체력 보충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본능적 심리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고 자주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 약탐도 버리자. 나도 가끔 약국에 가는데 약국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노인들께서 약을 한 보따리씩 안고 나간다. 너무 안타까워 약 보따리를 뺏어버리고 싶을 정도다. 약 보따리가 아니라 저승사자 독보따리인 줄도 모르고 저리들 안고 가시는구나 싶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자꾸 약에 의존하게 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약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을 지나치게 약에 의존하고 맹신하고 있다. 당뇨와 고혈압은 반드시 잡자. 절대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루 1시간, 일주일에 3번 이상 빨리 걷기를 하자. 당뇨, 고혈압 잡는 데 가장 쉽고 최고인 유산소 운동이다. 고기, 채소, 과일을 골고루 먹자. 노년에 지나친 채식 위주 식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식물성 단백질도 자주 먹고 불포화 지방이 없는 양질의 육류도 알맞게 먹어야 근육이 강화되어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빨리 풀어버리자. 인생이 고해라는데 살다 보면 누군들 스트레스가 없겠는가.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때그때 풀어버려야 한다. 물론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수두룩하다. 그럴 땐 고스톱도 치고 노래방도 가고 춤도 추러 가고
산에도 가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노인병의 원인이 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에서 30대 젊은 층에서도 노인성 질환인 대상포진, 통풍, 화병,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원인은 모두 만성 스트레스 때문이다. 화, 분노를 확 줄여보자.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께서는 돌아보면 60에서 80세가 제일 행복하고 생산적인 좋은 나이였다고 말하며 장수의 비결은 욕심을 버리고 화를 안 내는 것이다 라 한다. 무엇보다 화와 분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줄이자. 늙으면 입은 다물어야 하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다. 폐 건강을 위해서라도 말을 줄여야 한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폐와 방광 기능이 약해진다. 아주 재미있는 학설이 있다. 명리학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많은 사람 사주에는 거의 공망이 들었다고 한다. 빈 깡통이 요란스러운 이치다. 겨드랑 냄새, 아줌마 냄새, 할머니 냄새, 향기 솔솔. 이것을 마시면 몸 안으로부터 향기가 솔솔 나온다. 이것은 무엇일까? 여성들 중 겨드랑 냄새, 생리 냄새, 줌마 냄새, 할마 냄새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이 많다. 냄새 대신 몸 안에서 향기 솔솔 나오게 하는 천연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겨드랑 냄새, 생리 냄새, 노인 냄새 등은 모두 인체 내부로부터 나오는 냄새라서 향수, 방향제, 화장품을 써봐야 소용없다. 오히려 냄새가 짬뽕이 돼서 주위 사람들이 내색은 못하지만 더 싫어할 수도 있다. 자, 꽃보다 여자, 정말 큰돈 안 들이고 향기 나는 여자가 되어보자. 옛날 궁중 여성들이 사용하였던 옥향차와 옥향포를 알려드리겠다. 그런데 옥향차와 옥향포는 효과는 참 좋은데 부작용이 한 가지 있다. 남자들이 자꾸 따라다닌다는 거. 냄새의 원인, 겨드랑 냄새, 액취증, 암내. 겨드랑 냄새를 액취증 혹은 암내라고도 하며 남자보다 여자에게 주로 나타난다. 겨드랑이에 분포한 아포크린셈이라는 땀샘이 있다. 여기서 땀이 과다 분비되고 그람 양성세균이 번식하면 암모니아 같은 강한 냄새가 난다. 또는 땀이 피부각질층을 약하게 만들면 세균에 감염되어 냄새가 나기도 한다. 냄새를 줄이려고 겨드랑 털 제거, 항생제 연고 사용, 보톡스 주사, 전기 제모술, 레이저 제모술 등을 받기도 한다. 수술요법으로 피하조직 삭제술, 피하조직 흡입술 등으로 겨드랑이 모근과 아포크린셈을 완전히 제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을 함부로 잘라버리거나 재기능을 못하게 하면 반드시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 치유를 원칙으로 한다. 생리 냄새. 생리 냄새는 대부분의 경행기 여성들에게 고민이다. 생리혈은 자궁 내에 일정 시간 동안 고여있던 피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 몸 안의 정상 상주균들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다. 또 생리 중에 호르몬 분비가 높아져 자궁 내막 세포들이 자극을 받아 분비물이 생리혈에 섞여 나오며 냄새를 만든다.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자궁성 근종이 있으면 생리 냄새가 심해진다.
유도 생리 냄새가 심해졌다 싶으면 자궁 성근종을 꼭 체크해봐야 한다. 아줌마 냄새, 할머니 냄새, 노령치, 가령치라고도 하며 여성에게 나는 냄새 중 가장 심각한 냄새이다. 어떤 조사에서 젊은이들에게 노인에게 가장 싫은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1위가 노인 냄새였다고 한다. 늙기도 서러운데 냄새까지 나실까? 아참, 나도 할매인데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서글퍼진다. 나이가 들면 노화성 호르몬 변화로 노네랄이라는 지방산이 냄새를 만든다. 노네랄은 유년기, 청년기에는 거의 나오지 않다가 40대 이후부터 체내에서 생성되기 시작해서 노인이 될수록 점점 많이 생성된다. 또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은 감소되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된다. 그러면 여자에게서 특유의 남자 냄새가 나게 된다. 거기에다 땀 냄새, 유실금, 변실금 등도 냄새를 보탠다. 또 한 가지 여성들은 알뜰하니까 집안에 오래된 물건, 가구, 옷가지들을 못 버린다. 특히 플라스틱이 오래되면 엄청 누린내가 난다고 한다. 이런 냄새들이 몸에 배는 것이다.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차와 팩. 청옥향차, 겨드랑 냄새, 정향 1g, 곽향 1g, 회향 1g, 녹차 1g을 혼합한다. 혼합한 약재에 물 1리터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20분간 끓인다. 1일 3에서 4회 물 대신 복용한다. 궁옥향차, 생리냄새, 정향 1g, 곽향 1g, 당귀 1g, 청궁 1g을 혼합한다. 혼합한 약재에 물 1리터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20분간 끓인다. 1일 3에서 4회 물 대신 복용한다. 후옥향차, 아줌마 냄새, 할머니 냄새, 정향 1g, 곽향 1g, 회향 1g, 맹문동 1g을 혼합한다. 혼합한 약재에 물 1리터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20분간 끓인다. 1일 3에서 4회 물 대신 복용한다. 옥향포, 정향 2g, 곽향 2g, 회향 2g을 혼합한다. 부직포, 거즈 등 향이 잘 배어나올 수 있는 천에 포장한다. 옷장, 베개, 침대 커버 및 생리대암 등에 넣어두고 1에서 2달에 한 번씩 갈아준다. 약재들이 모두 향을 내는 약재라서 20분 이상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간다. 물량은 늘리든 줄이든 개인 취향에 따라 조절한다. 자, 티백이나 포로 사용할 수 있는 티백은 다이소 등에서 판다. 탈모, 스톱, 모발, 쑥스, 흰머리, 안녕. 속설에 대머리가 정력이 세다. 키 큰 거지는 있어도 대머리 거지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남성 호르몬과 탈모는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 탈모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남성형 탈모증. 남성형 탈모증은 탈모 환자의 약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탈모 유형이다. 이 탈모증의 특징은 초기에는 앞 이마가 넓어 보이다가 점차 정수리 쪽으로 올라가며 M자나 U자 형태로 탈모가 진행된다. 또한 가르마를 중심으로 한쪽으로 C자를 그리며 머리가 빠지는 C형, 그리고 M+C 등의 결합형이 있다. 이 유형의 탈모증의 발생 시기는 20대, 30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스갯소리로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유형이다. 원인으로는 유전적, 남성 호르몬 변화, 하초냉증, 고환냉증, 노화, 스트레스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 위의 원인들로 인하여 남성 호르몬의 일부인 DHT 조절의 균형이 깨지면서 모발 성장 촉진 인자를 감소시킨다. 모낭에서 DHT가 작동하게 되면 모낭은 점점 위축되고 머리카락은 짧아져서 결국에는 모낭이 수축되고 퇴화하게 되어 탈모가 발생된다. 또한 탈모의 유전인자는 진가나 외가 어느 쪽에서도 유전이 가능하며 목에나 부개 쪽으로부터 하나의 탈모 유전인자만 받아도 대머리가 될 수 있다. 확산성 탈모증. 확산성 탈모는 모근이 약해지면서 모발이 서서히 가늘어지다가 정수리를 중심으로 옷자로 점차 탈모 부위가 확산되는 탈모증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확산성 탈모의 원인은 육체적 스트레스나 심리적 스트레스, 피로, 빈혈, 갑상선 질환, 약물 부작용, 호르몬 변화, 잘못된 식습관 및 무리한 다이어트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낭의 모발 생성과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다. 원형 탈모증. 원형 또는 타원형의 탈모반이 두 발이나 눈썹, 수염 등의 불특정 부위에서 동전 모양으로 탈모가 된다. 원인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가 면역 시스템 문제로 보고 있다. 머리카락을 생산해내는 부위인 모낭세포에 대한 자가 면역 반응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유전적 소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염증성 질환으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환자가 느끼는 자각 증상은 거의 없고 보통 직경 1에서 5cm 정도의 원형 탈모된 피부 병소가 발생한다. 탈모 부의 가장자리에서 빠지려 하는 머리카락은 잡아당길 경우 쉽게 뽑혀 나오며 가늘어져 있고 모낭이 보이지 않는다. 환자에 따라서는 탈모가 진행되어 머리카락 전체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하며 재발이 흔한 편이다. 여성형 탈모증. 주로 앞이마선은 보존되며 머리의 중간 부위가 탈모되지만 두피 전체에 골고루 탈모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주로 출산 후 갑작스러운 여성 호르몬 부족, 유산, 제왕절개 수술, 난소 적출, 자궁근종, 자궁냉증, 자궁어혈 등이 원인이다. 여성 탈모는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와는 달리 일정한 형태가 없고 머리에 전반적으로 탈모가 일어난다.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고 안면과 두피의 경계선이 유지되면서 두피 중앙의 굵은 머리가 점점 빠지는데 머리 중심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고른 탈모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마가 벗어지거나 완전한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탈모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거나 남성 호르몬 작용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는 탈모 외의 전신 탈모증, 남성화 및 다른 내분비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신체 내부기관 문제로 비장과 간담의 습열, 신장 기능 약화, 생식계 질환, 갑상선 질환, 소화계 질환, 만성 스트레스,
수면장애, 약물과다 복용, 항암제, 관절염려, 통풍약, 고혈압, 스테로이드제 복용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탈모란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고 정상인도 하루 80개 이내로 빠진다. 하지만 하루 80가닥 이상 빠지고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탄력 없이 착 가라앉고 모발을 당기면 쉽게 빠지고 빠지는 양이 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면 탈모가 맞다. 한의학에서는 탈모 치료 및 예방으로 폐, 간, 신장 등의 기능 강화, 영양 공급, 두피 면역력 증가, 호르몬 분비 안정화로 모발 성장을 촉진시킨다. 석창포 하수오 약재별 효능. 인삼과 말린 생강껍질. 인삼과 말린 생강껍질은 장발자영산이라는 발모 처방에 들어가는 군약이다. 기혈을 보충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녹차와 석창포. 녹차의 카테인 성분이 DHT 생성 억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석창포의 베타아사론 성분이 모발을 굵고 탄력 있게 한다. 백화수호. 간장과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모발을 생성하고 검어지게 한다. 하수오라는 약제명의 기원이 머리카락을 검게 한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석창포 하수오 사용법. 석창포 하수오 차. 조각낸 인삼 5g, 말린 생강껍질 3g, 녹차 5g, 석창포 5g, 하수오 5g을 혼합한다. 혼합한 약재를 물 3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2시간 끓여 1리터 정도 되게 한다. 하루 동안 수시로 편하게 마시면 된다. 3개월 이상 장복해도 된다. 석창포 하수오 환. 조각낸 인삼 500g, 말린 생강껍질 300g, 녹차 500g, 석창포 500g, 하수오 500g을 혼합하여 곱게 가루낸다. 가루낸 약재에 찹쌀풀과 꿀을 적당히 넣어 먹기 좋게 환을 만든다. 위의 양은 2개월 정도 먹을 수 있다. 석창포 하수오 수. 조각낸 인삼 5g, 말린 생강껍질 3g, 녹차 5g, 석창포 5g, 하수오 5g을 혼합한다. 혼합한 약재를 물 3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2시간 끓인다. 석창포 하수오 수를 분무기에 넣어 수시로 두피에 뿌려 마사지한다. 말린 생강 껍질이 없으면 생강을 배로 사용한다. 모발 쑥쑥 엑기스를 먹고 발랐다고 일주일, 한 달 만에 쑥쑥 올라오지 않는다. 6개월 이상 꾸준히 먹고 발라줘야 어느 순간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인다. 이 기간 동안 효과가 빨리 없다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꽉 끼는 가발과 모자 등을 쓰게 되면 모낭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두피가 열받으니 효과가 더 더뎌진다. 중노년의 보약, 생강 효능 제대로 보기. 83세까지 장수한 영조대왕이 즐겨 드셨다고 하고 공자께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즐겨 드셨다는 생강. 생강은 중노년의 면역력 증강과 각종 질병 예방의 보약이다. 생강의 특성. 생강은 말리지 않은 상태가 생강이고 껍질째 편을 썰어 말리면 건강이 되고
껍질을 까서 편을 썰어 말리면 백강이 된다. 생강의 껍질은 맛이 쓰고 성질이 차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생강 껍질을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몸이 차고 허약한 사람들은 꼭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다. 껍질을 깐 생강은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하다. 오래된 만성병으로 몸이 허약해진 사람, 몸이 냉하고 찬 사람은 껍질을 제거해서 햇볕에 잘 말린 건강이나 백강을 먹는 것이 좋다. 생강을 말리게 되면 따뜻한 성질과 슈가올 성분이 10배 정도 높아진다. 한의학적으로 생강의 약성은 폐장과 비장에 주로 작용하여 온폐지암으로 폐장, 호흡기,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온중지구함으로 위를 따뜻하게 하여 소화기계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면 생강의 효능이 어떻게 중노년의 보약이라고 하는지 알아보겠다. 폐, 호흡기, 기관지, 건강 강화. 생강은 요즘같이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꼭 먹어야 한다. 생강에 알싸하고 매운맛을 내는 것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다. 이 생리활성 물질이 강한 황산화 기능을 해서 면역력 증강을 시킨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매운맛은 폐에 작용하고 땀을 내게 하며 체내 흡입된 바이러스가 배출되게 한다. 따라서 감기 예방, 특히 유행성 바이러스 예방, 가래, 숨가쁨, 기침 등을 치료한다. 효능을 보고 싶다면 하루 3잔 생강차를 마시면 좋다. 체온 조절 및 면역력 증가. 체온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약 50% 증강되고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약 30% 저하된다. 생강의 매운맛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체온을 높여 백혈구를 증가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킨다. 또 림프계와 장기의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시킨다. 위장 및 대장 기능 강화. 생강은 뭐니 해도 중노년 대표 질환인 위장 질환과 대장 질환의 최고다. 유액 분비 촉진, 위장 소화계 혈류 증강, 대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위장 냉증, 만성 소화불량, 오래된 신저, 만성 트림, 복부 팽만감, 입냄새, 잦은 설사, 송, 메스꺼림 등의 요약이다. 당뇨 예방 및 혈당 수치 낮춤. 생강의 주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산 대사를 조절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 관절 통증, 근육 통증 완화. 2010년 미국 통증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항염증 및 통증 완화 효능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관절 마디마디의 탑색을 제거하여 각종 관절 통증,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본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임. 중성지방, 체내 지질 성분, 활성산소 수치를 낮추기도 한다. 이렇게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니까 어디에 좋을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효능이 굿이다. 항암 효과.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체내 지질 저하, 종양 억제, DNA 손상 억제 효과, 항균 효과를 한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소는 생강의 식스진저롤이 대장암 치료 효과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혈액순환 효능. 생강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혈액은 마치 실력 좋은 댄서가 블루스를 추듯이 돌리고 돌리고 잘 돌려서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잘 돌아야 혈관 질환이 없다. 말초 동맥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 만성 전신냉증, 만성 사지냉증, 수족냉증 등 이런 질병이 다 혈액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이다. 치매 예방, 뇌 기능 강화. 뇌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만성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 혈관성 치매 예방, 뇌기능 개선, 기억력 개선 등에 탁월하다. 복용 방법. 말리지 않은 생강 복용법. 껍질을 까서 편이나 채로 만든 생강 1kg, 대추 1kg, 꿀이나 조청 1.5kg, 매실청 1kg, 감초 200g을 준비한다. 재료를 모두 섞어 끓기 시작하면 20분간 더 끓여 용기에 담아 실온에 숙성시킨다. 하루 3회 1회 20g을 물 200ml에 희석해 따뜻하게 복용한다. 생강은 갈아서 사용해도 된다. 말린 건강 백강 복용법. 생강은 껍질을 까서 편을 썰어 햇볕에 잘 말린다. 건강이나 백강 10g, 대추 5g, 감초 1g을 혼합한다. 약재를 물 2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 1시간 끓인다. 하루 수시로 물처럼 복용한다. 건강 백강고 복용법. 생강은 껍질을 까서 편을 썰어 햇볕에 잘 말린다. 건강이나 백강 1000g, 대추 500g, 감초 100g을 혼합하여 곱게 가루낸다. 가루낸 분말 1대 꿀이나 조청 2비율로 혼합한다. 1일 1회 따뜻한 물 300ml에 건강 백강고 8g을 희석해 마신다. 생강은 열성 식품이기 때문에 위상과다, 역류성 식도염, 잦은 속쓰림, 편도선염, 각종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공복 복용을 주의해야 한다. 생강의 진저롤은 열이 가해지면 유용 성분이 약 10배 정도 높아진다. 생강, 건강, 백강 모두 발산 성질이 있어 장기 복용하면 기가 흩어지므로 장기간 복용할 사람들은 꼭 감초를 섞어 먹기 바란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동의보감에서 쏙쏙 뽑은 허준 할매 건강 솔루션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